경제가 통화 정책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상장사 순이익의 절반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5.2% 증가한 4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110으로 집계됐다고 밝혀 2분기 제조업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9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올해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4월의 첫날을 산뜻하게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90선을 넘어섰습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37포인트 오른 1991.98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1976선까지 후퇴했다가 장중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오자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후 보합권에서 오가던 지수는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힘입어 1990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3이었습니다. 이는 전월의 50.2와 시장 전망치 50.1을 모두 웃도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이날 2,05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닷새 동안 1조 716억 원을 순매수하며 코스피를 1970대에서 1990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전기가스업, 화학, 철강금속이 1% 이상 올랐고 의약품, 음식료품, 운송장비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은행업종은 기업은행이 해외 주식 예탁 증서인 GDR을 발행한다는 소식에 3.63% 하락했고 기계업종이 1.41% 내렸습니다. 이밖에 보험, 섬유이보, 건설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은 상승했습니다. LG화학이 중국 경제지표 안도감에 3.74% 올랐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포스코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0.3% 내린 133만 9천 원에 거래되며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7.5% 오른 549.08로 장을 마쳤습니다.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SM 등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직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거래소가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지난해 결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높았다면서요? 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가 벌어들인 순이익 중 절반은 삼성전자 몫이었습니다.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줄어들어 국내 기업 실적에서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 연결기준 실적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27.8% 늘어난 30조 4,748억 원이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분석이 가능한 유가증권 시장 494개사의 순이익은 같은 기간 4.37% 줄어든 61조 7,407억 원을 기록해 삼성전자의 순이익 비중이 49.36%에 달했습니다. 상장사 순이익 중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19.65%에서 2012년 36.93%로 커진 데 이어 지난해는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독주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장사 실적에서 삼성전자의 착시 효과도 한층 심해졌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사의 총 영업이익은 100조 9,902억 원으로 전년보다 4.85%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64조 2,052억 원으로 오히려 4.5% 줄었습니다. 지난해 유가증권 상장사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4% 늘어난 1,812조 8,82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 매출액은 13.72% 늘어난 228조 6,9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은성민 메리트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삼성전자가 최근 3년 동안 큰 폭의 실적 개선세를 보인 반면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력 업종으로 꼽히는 철강과 화학 업종의 실적이 약화되면서 삼성전자 이익 비중이 높아졌다며 특히 지난해 경우 대형 건설사들이 저가 수주 물량의 미래 손실분을 미리 반영하면서 삼성전자의 순이익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까지 뛰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달 중에 약 9,900만 주에 달하는 상장사 보예수 물량이 풀린다면서요? 의무 보호예수에 묶였던 15개 상장사 주식 9,900만 주가 이달 일제히 해제되면서 물량 주의보가 켜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일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한 15개사 주식 9,900만 주가 4월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4,500만 주보다 121.1%, 전년 같은 기간 3,400만 주보다 188.9%나 늘어난 물량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3일 트랜스더멀 아시아홀딩스를 시작으로 이월드, KT, 두산건설, 한라, 현대로템 등 총 6개사 7,900만 주가 해제됩니다. 이월드, 두산건설, 한라, 현대로템 등은 이번 달에 해제되는 주식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10%를 웃돕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세월로보트, 펜엔터테인먼트, UB프리시전, PSMC, 원익큐브, 삼목강업 등 9개사에서 2천만 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립니다. 세월로보트, 삼목강업은 총 발행 주식의 절반가량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되고요. 원익큐브 역시 25% 이상이 매각 제한에서 풀립니다.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주식은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호예수가 풀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보호예수에서 해제되는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다만 보호예수 기간 동안 주가가 올랐을 경우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일부 최대 주주나 투자자들이 일정 간격을 두고 차례로 매도 물량을 내놓을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한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하게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취임사에서 통화정책의 핵심은 경제 주체의 기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운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려면 정책 목표나 수단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는 현행 경영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수행 방식의 효율성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며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드러낸 조치가 있다면 곧바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5.2% 증가한 4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3년 10월 504억 달러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간 수출 실적입니다. 3월 수입은 455억 달러로 3.6% 늘었으며 무역 수지는 42억 달러 흑자로 2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수출 증가율이 32.1%, 자동차가 15.9%, 선박이 18.7%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붙은 선진국으로의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율 1.1%로 작년 1월 이후 처음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유럽 연합으로 수출이 15.2%, 대미 수출도 17%로 완전한 회복세를 띄었습니다. 2분기 제조업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은 4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1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1년 3분기 이래 11분기 만의 최고치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가 137, 기계 장비 117로 경기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인들 가운데 소득 1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기록했습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 경영 복귀 후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 배당금만 1,079억 원으로 지난해 재계 소득 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연봉 140억 원에 배당금 495억 원을 합친 635억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봉 301억 원에 배당금 286억 원을 합친 587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일본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소비세 인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부가세와 비슷한 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8%까지 인상이 됐는데요. 지난 1997년 이후 17년 만에 단행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의 천문학적 부채를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예고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일본 경제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시장 전망에는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 국제부의 이종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비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국내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주시죠. 네, 한마디로 종합하면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엑소더스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도쿄 주식시장의 토픽스 지수는 올 1사분기에 8.9%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1% 상승한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니케이 지수도 올 들어 지금까지 9.2% 빠졌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같은 기간 외국인이 팔아치운 일본 주식이 1조 923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우려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8개사의 2월 생산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14% 증가했던 1월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이나 떨어진 겁니다. 이번 소비세 인상 말고도 올 초부터 대내외 악재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G2 국가의 경기 불안도 그렇고요. 중국의 경착륙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발 악재도 아직 현재 진행 중인데 아시아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 초 증시 부진이 일본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죠. 주요 23개국 증시 대상으로 산정하는 MSCI 월드 인덱스는 올 1사분기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시아 증시의 주요 지표인 한국 코스피, 홍콩 항생,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모두 연초 대비 1에서 4%대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건 일본 증시 낙폭이 유달리 크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불안감 표출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증세가 소비, 투자의 동반 위축을 불러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시장은 증세 이후 일본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추합한 2,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문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3.5%입니다. 이온게이자의 신문의 같은 조사에서도 마이너스 3.9%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추측의 근본적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디플레 탈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세 인상이 겹친 겁니다. 결국 일본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시장의 경기 위축 우려는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예, 올 2, 4분기에 이어 3, 4분기에도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의욕이 크게 감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소비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각종 준조세가 올해 줄줄이 오르는 게 악재입니다. 국민연금 지급액도 줄고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 감소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각종 준조세 인상 효과로 2014 회계연도 가계 총 부담이 8조 엔 는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소비세 추가 인상도 기다리고 있죠. 아베 정권은 내년에 8%에서 10%로 올리는 2차 소비세 인상을 단행합니다. 다만 추가 인상은 11월 발표될 3, 4분기 GDP가 2% 이상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경기 위축에 대한 불안은 올해 혹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전 일본 증시에 쏠렸던 높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한 투자자의 말처럼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피로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현 일본 정부는 대응책을 내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BOJ가 예정이 돼 있는데 추가 부양책이 나올까요? 아베 정권으로선 경기 침체, 국제 신용도 추락 등 경제 전반의 쇼크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소비세 인상에 따른 충격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요. 특히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이 경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양적 완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6월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이자 아베 총리의 경제 스승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는 분기별 실질 성장률이 2에서 3%는 돼야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17년 만에 다돼간 소비세 인상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면 정권에도 후폭풍이 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아베노믹스가 좌초를 한다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예, 과거를 돌아보면 소비세 인상은 일본 역대 정권의 아킬레스 건과 같습니다. 1997년 소비세 인상이 실시되면서 당시 소생기미를 보이던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로 돌아선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자민당 정권 붕괴까지 불러왔었죠. 따라서 소비세 인상이 경제 안길 충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커지면 아베노믹스의 좌초는 물론 아베 정권도 기로에 설 게 뻔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성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자인 일본 기업이 무섭게 질주하면 한국 기업의 부담이 될 것이란 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제가 완전 침체에 빠지는 것도 일본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 경제의 악재인 게 현실입니다. 한국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종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단행한 소비세 인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반도체, 철강 등 일본과 주력 수출품이 많이 겹치는 국내 기업들로서는 엔화 약세에 이어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지난해 한일 수출 경합도는 0.5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수출 품목 구조가 50% 이상 유사하다는 의미로 일본 기업들이 작년 엔저로 쌓아놓은 수익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펼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채용한 시니어 사원 발대식이 LH 본사와 전국 지역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발대식에는 이재영 LH 사장과 임직원, 수도권 지역 임대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시니어 사원 370명, 관리소장 등 약 7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재영 LH 사장은 시니어 사원들이 LH 가족의 일원으로서 공사의 주거복지의 이익을 담당한다는 사명감으로 경험과 연륜, 세심하고 따뜻한 손길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니어 사원 2,000명은 앞으로 7개월 동안 전국 705개 단지, 55만 가구의 임대아파트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세대 돌봄 서비스와 단지 환경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에 사용된 풀 HD 슈퍼 아몰레드가 미국 디스플레이 전문기관 디스플레이 메이트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이트는 갤럭시 S5 디스플레이의 시야각, 소비 전력 등을 평가한 결과 엑설런트 A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메이트가 평가한 제품 가운데 엑설런트 A 등급을 받은 제품은 갤럭시 S5가 유일합니다. LG U+는 중소게임 개발사가 인력과 비용 문제로 어려워하는 인프라 구축, 운영 플랫폼 개발 업무를 지원하는 통합 솔루션 게임 클라우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의 인프라를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은 평균 2주 정도 소요되나 LG U+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1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게임 운영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게임 서비스에 필요한 실시간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대응, 데이터 백업, 홈페이지 관리까지 제공합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